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푸마의 DB8 나이트로 엘리트 4입니다. 제가 설 연휴 때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조카랑 달리기 시합을 좀 했거든요. 나이 때문일까요? 제가 휘청하고 넘어지면서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제가 구부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평소와 다름없이 리뷰를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에 푸마가 DB8 나이트로 4 팝업을 성수동에 오픈을 했었잖아요. 그때 1층과 지하 1층에서 팝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지하 1층으로 딱 내려가면 바로 전면 벽에 전체가 DB8 나이트로 엘리트 4가 디스플레이 되어 있었어요. 푸마의 주력 제품이 DB8 나이트로 엘리트 4일 텐데 이 팝업의 공식 타이틀이 DB8 나이트로 4고 DB8 나이트로 엘리트 4는 지하 1층에 내려놨지? DB8 나이트로 엘리트 4는 이렇게 굳이 팝업을 안 해도 판매가 잘 될 거라는 브랜드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이 DB8 나이트로 엘리트 4라는 모델은요, 푸마의 러닝화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푸마의 플래그십 레이스데이 러닝 슈즈라는 겁니다. 푸마 DB8 나이트로 엘리트 4에 사용된 미드솔의 이름은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나이트로 엘리트 폼의 소재는요, 전작인 DB8 나이트로 엘리트 3부터 적용되어져 왔던 알리파틱 TPO라고 하는 소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푸마가 알리파틱 TPO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반발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 알리파틱 TPO는요, 페바 소재에 육박하는 반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이 지면에 닿았을 때 안정감이 페바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리파틱 TPO 소재가 내구성 및 복원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페바 소재의 경우는요, 사용 초기에 반발력은 뛰어나지만 내구성이 약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폼이 쉽게 꺼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알리파틱 TPO 소재의 경우에는요, 기계적인 강도가 높아서 반발력을 오래 유지하는 내구성이 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추위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 영하의 날씨에 러닝을 하려고 나갔을 때 이 미드솔이 좀 딱딱해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리파틱 TPO 소재의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에서도 분자 구조가 쉽게 굳지 않아서 사계절 내내 일관된 쿠션감을 제공한다 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미드솔의 구조를 보시면 미드솔 소재는 다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적용이 되어져 있는데 발바닥과 맞닿는 이 상단부에 사용된 나이트로 엘리트 폼은 밀도가 조금 낮은, 조금 더 소프트한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사용되어져 있고요. 지면과 맞닿는 이 하단부에 있는 나이트로 엘리트 폼은 밀도가 좀 더 높은,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 적용되어져 있다. 이 역시도 이중구조 미드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는 40mm고요. 포어프 쪽은 32mm, 그래서 오프셋은 8mm입니다. 네, 얘가 전작인 DB8 나이트로 엘리트 3인데요. 이 전작인 DB8 나이트로 엘리트 3의 미드솔의 높이도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0mm, 포어프 쪽이 32mm, 그리고 오프셋이 8mm였습니다. 그래서 DB8 나이트로 엘리트 3와 DB8 나이트로 엘리트 4는 미드솔의 높이가 동일하다. 다음은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나이트로 엘리트 폼의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파워 플레이트가 전작에 비해서 달라진 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바닥 쪽을 보시면 이 파워 플레이트가 갈라져 있는 슬롯의 일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파워 플레이트가 양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과 달라진 두 번째는요, 이 카본 플레이트가 휘어져 있는 이 곡선, 곡률이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평평해졌다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전작인 DB8 나이트로 엘리트 3의 파워 플레이트의 위치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리어프 쪽의 상단부부터 제 손가락을 따라서 쭉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포어풋으로 가면서
아주 가파르게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쭉 전족부 쪽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조금 더 플랫해졌다. 그리고 이 파워 플레이트가 전작과 달라진 점 세 번째는 유연성인데요. 먼저 DBA 나이트로 엘리트 3부터 제가 한번 휘어볼게요. 이 정도면 뻣뻣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굉장히 유연한 쪽에 속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엔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를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직접 휘어본 제가 느꼈을 때는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에 삽입된 파워 플레이트의 뻣뻣함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 부분이 나중에 토우프 할 때 탄성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작에 비해 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파워 플레이트는요, 토우프 할 때 더 강한 힘으로 차게 되면 더 큰 탄성으로 되돌아온다. 이 미드솔이 지면과 이루는 이 각도를 우리가 이제 로커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로커 지오메트리는요, 사실 경쟁사의 플래그십 레이스데이 러닝 슈즈에 비해서는 덜 공격적인 기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커 지오메트리가 공격적이다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처럼 여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토우프하는 이 전족부 끝까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렇게 공격적인 로커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레이싱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전방으로 아주 빠르게 달리는 데에만 포커스하겠다는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로커 지오메트리를 보시면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가파르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레이스데이 슈즈로서 레이스데이 당일날 최고의 기록을 뽑아내는데 포커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빠르게 달리는 훈련도 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장거리를 달리는 장거리 훈련용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고루고루 나는 다 커버하겠다 라고 하는 푸마의 개발 목적이 담겨 있다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어퍼의 소재는요, 울트라 위브 소재가 사용되어 있다라고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트라 위브라고 하는 소재명은 사실 DBA 나이트로 3에도 동일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울트라 위브라고 하는 어퍼의 소재명은 동일하지만요, 여기에 사용된 이 울트라 위브는 더 얇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도 더 가벼워졌고 터치감이 더 소프트해졌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어퍼의 소재를 잘 보시면요, 전작에 비해서 통기성이 훨씬 좋아졌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이런 메쉬 구조의 조직이 어퍼, 발등 전체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통기성은 전작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 다음은 어퍼의 3차원적인 공간감에 있어서 달라진 점인데요, 바로 이 중족부 쪽의 베이스 면적이 아주 살짝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족부 쪽에 느껴지던 아주 미세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그 압박감마저도 이번에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네, 다음은 바로 이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힐 카운터 안쪽에 하드한 구조물이 거의 다 제거가 됐다는 점입니다. 네, 얘가 이제 전작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인데요, 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3도 중량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3는 그래도 발 뒤꿈치 아래쪽에 하드한 구조물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뒤꿈치를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그냥 손가락으로 눌러 이렇게 들어가죠. 정중앙 부분에만 좀 단단한 구조물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뒤꿈치 쪽 안쪽에 있는 하드한 구조물은 거의 다 빼서 중량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푸마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설포의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 얇은 그러한 인조 스웨이드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양만큼의 패딩이 바로 이 설포의 중앙 부분을 가로질러서 배치되어 있다.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설포의 고정 방식은 전작인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와 동일합니다. 바로 발등 부분 한 곳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의 이 설포로 보시면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네오프렌 소재로 사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설포의 윗부분에만 아주 작게 이렇게 패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정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등 쪽 한 곳만 고정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니까 설포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죠. 네, 다음은 슈레이스입니다. 이번에 DBA 나이트로 엘리트 4가 되면서 드디어 슈레이스가 톱니 모양의 슈레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오늘 리뷰해드리는 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는 푸마의 레이스데이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레이스데이 러닝 슈즈잖아요. 그런데 전작이었던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의 이 슈레이스 하나만 봐도 이게 진짜 레이스데이 슈즈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평이하고 두께감이 있고 조금 뭉툭한 그런 슈레이스가 사용이 되었었거든요. 또 오래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잘 헤어져요. 그러니까 슈레이스가 헤어지면 굉장히 좀 볼품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바로 이 슈레이스가 톱니 모양 슈레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슈레이스에 있어서 달라진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슈레이스의 길이가 전작에 비해서 8cm나 길어졌어요. 제가 전작인 DBA 나이트로 엘리트 3를 가지고 러너스 루프로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매듭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슈레이스가 짧아요. 그래서 사실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에서는 제가 러너스 루프로 매듭을 묶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길이가 8cm나 늘어났고요. 그래서 슈레이스를 묶을 때 이번엔 아주 완벽하게 러너스 루프로 묶을 수 있게 됐다.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에 적용된 바로 이 푸마 그립 아웃솔이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지금 화면 좌측에 있는 게 DBA 나이트로 엘리트 4고요. 그 다음에 화면 우측에 있는 게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인데요.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아웃솔이 굉장히 얇아졌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좌측에 있는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리어프 쪽 아웃솔 한번 보세요. 블랙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외측은 있는데 내측이 빠져 있죠. 반면에 화면 우측에 있는 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의 아웃솔을 한번 보시면 두께도 두껍지만 리어프 쪽에 양 옆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러버가 보이실 겁니다. 이 점이 전작과 달라진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포어프 쪽에 사용된 이 푸마 그립 있잖아요. 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에는 처음 적용된 새로운 푸마 그립 러버 아웃솔이긴 한데요. 사실 페스트알 나이트로 엘리트 3에 먼저 적용이 되어졌던 그런 러버 아웃솔입니다. 그리고 페스트알 나이트로 엘리트 3에서는 이미 두께는 얇지만 뛰어난 접지력으로 검증이 된 러버 아웃솔이라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기능이 담긴 푸마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164g입니다. 전작인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의 중량이 182g이었으니까 전체 중량의 10%인 18g을 감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착화감 및 주행질감 테스트는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평소와는 달리 직선 구간에서 페이스를 6분 30초부터 3분 30초까지 굉장히 다양한 페이스로 직선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단 신발에 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 발볼의 너비, 발등의 높이, 그리고 신발의 길이 3차원적인 어떠한 면에 있어서도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전작과 비교해서도 전족부 쪽의 압박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신자마자 어퍼의 공간감의 완성도에 첫 번째로 놀랬고요. 두 번째는 슈레이스를 묶으려고 딱 봤는데 톱니 모양 슈레이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슈레이스를 묶는데 러너스 루프로 묶어도 될 만큼 딱 적당한 길이감으로 슈레이스가 길어진 겁니다. 이 점에서도 제가 플러스 점수를 줬죠. 그래서 러너스 루프로 안정적으로 묶은 다음에 딱 일어섰는데 발목 쪽, 제가 발목 카라 안쪽에 패딩의 양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밀착감 있고 일체감 있게 발목을 꽉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신었을 때 어퍼의 착화감 측면에서는 지적할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뒤꿈치 쪽을 잡아주는 구조물을 거의 다 제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입문 러너가 혹시라도 신고 천천히 달리거나 빨리 달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발 뒤꿈치 쪽을 이게 거의 잡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뛸 때 약간은 휘청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급자 이상의 러너가 신으신다면 이 힐 카운터 안쪽에 구조물이 최소화되어 있는 점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6분 30초부터 아주 천천히 조깅 페이스로 달려봤는데요. 이 로커 지오메트리가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잘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 로커 지오메트리가 그렇게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의 러너들이 신기에 적합한 그런 로커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한 날에 기온이 영상 6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춥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조깅할 때도 외부의 바람이 발등 쪽으로 아주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 다음 이 울트라 위브라고 하는 이 어퍼 소재 있잖아요. 전작인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의 이 울트라 위브는 조금 거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쉬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에 사용된 울트라 위브의 터치감이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그러면서도 견고하게 발등을 잘 잡아줘요. 그리고 이 어퍼의 소재가 바뀐 게 중량을 18g 낮추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이트로 엘리트 폼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탱글탱글하지 않네 였습니다. 전작인 DBA 나이트로 엘리트 3의 나이트로 엘리트 폼의 그 느낌과 거의 유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미드솔 폼 자체의 느낌은 그렇게 새롭진 않았습니다. 이게 단단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탱글탱글하고 반발력이 뛰어난 탄성이 있는 미드솔 폼들에 비하면 탱글탱글함이 조금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으나 페이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나이트로 엘리트 폼의 반발력과 탄성이 점점점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분 페이스나 5분대 페이스로 달릴 때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 소프트하면서도 반발력이 좋은. 그런데 여기서 페이스를 4분대나 3분대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나이트로 엘리트 폼의 물성이 마치 변화하는 것처럼 반발력과 탄성이 점점 올라갑니다. 특히 페이스를 제가 3분 30초까지 올려가지고 뛰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64g 밖에 안 되는 이 중량에서 오는 경쾌함 플러스 파워 플레이트가 조금 더 뻣뻣해졌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탄성 더하기 나이트로 엘리트 폼의 그러한 소프트하면서도 탱글탱글한 맛이 같이 가미가 되면서 정말 웃으면서 달릴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테스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푸마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28만 9,000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이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는 나이트로 엘리트 폼이라고 하는 알리파틱 TPU라고 하는 소재가 적용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알리파틱 TPU와 직접적으로 느낌을 비교해 볼 만한 소재를 두 개를 정했어요. 첫 번째가 페바 소재고요. 두 번째는 TPEE 소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시되어 있는 레이스데이 러닝화 중에 페바 소재로 미드솔 폼을 만든 러닝화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중에 출시한 러닝화 중에 TPE 기반의 미드솔 폼을 장착하고 있는 탱글탱글함이 장점인 러닝화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페바 소재 미드솔 폼을 장착하고 있는 러닝화, 첫 번째는 바로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4고요. 두 번째는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엘리트 버전 5,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엘리트 5. 이렇게 세 모델은 페바 소재 미드솔 폼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머지 두 모델은 TPE 기반의 미드솔 폼을 장착한 걸로 알려져 있는 모델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 그리고 두 번째 모델은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입니다. 일단 먼저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4는 페바 기반의
주맥스 미드솔 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엘리트 버전 5에 사용된 미드솔 폼은 100% 페바 퓨어셀이라고 이제 브랜드에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엘리트 5는 DNA 골드라고 하는 100% 페바 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페바 소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물성, 반발력, 탄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소프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이 세 모델을 신었을 때 미드솔 폼의 느낌은 거의 유사하게 느끼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4에 사용된 미드솔 폼의 이름은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이 엔돌핀 엘리트 2에 적용된 미드솔 폼의 이름은 인크레디런.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폼의 이름은 알겠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그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이 푸마의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나이트로 엘리트 폼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다 신어봤어요. 오른쪽에는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를 신었고요. 좌측에는 이 5가지 모델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바꿔가지고 걸어보고 뛰어보고 다 해봤거든요. 이 6모델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레이스데이 슈즈 중에 가장 탱글탱글한 미드솔 폼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가장 탱글탱글한 모델은 바로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의 인크레디런입니다. 그리고 인크레디런만큼은 아니지만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도 굉장히 탱글탱글하면서 반발력과 탄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 탱글탱글함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TPE 기반의 인크레디런이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미드솔 폼보다는 이 페바 소재 미드솔 폼이 한 단계는 아니고 한 0.5단계 정도 약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나이트로 엘리트 폼은 페바 소재 미드솔 폼이 사용된 이 새 모델보다 다시 0.5단계 낮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 6모델은 다 레이스데이 러닝 슈즈잖아요. 그래서 미드솔 폼의 높이가 40mm를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육상연맹의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드솔 폼의 높이가 40mm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40mm고요. 화면 가장 좌측에 있는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4는 35mm. 그리고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엘리트 버전 5는 40mm. 그리고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엘리트 5도 40mm입니다. 반면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의 미드솔의 높이는 가장 높은 리어프 쪽의 높이가 39mm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는 39.5mm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량 한번 살펴볼게요. 다 260 사이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마의 DBA 나이트로 엘리트 4가 260 사이즈 기준으로 164g이거든요.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4는 260 사이즈 기준으로 160g이고요.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엘리트 버전 5는 194g,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엘리트 5는 191g, 그리고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도 191g,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는 184g입니다. 모두 다 200g 언더의 경량 러닝화고요. 이 6모델 중에 가장 가벼운 러닝화는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4가 160g으로 가장 가볍고요. 이 6모델 중에 가장 중량이 많이 나가는 건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엘리트 버전 5입니다. 194g. 194g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게 우습긴 하지만 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6모델 사이에서는 엄청난 차이죠. 그만큼 레이스데이 슈즈에 있어서의 중량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스펙은 알겠어요. 기능도 알겠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푸마의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289,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 4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309,000원이고요. 뉴발란스의 퓨어셀 SC 엘리트 버전 5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319,000원. 그리고 브룩스의 하이페리온 엘리트 5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299,900원이고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4의 가격은 정상 소비자가 기준 299,90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2는
정상 소비자가 기준 33만 9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6모델 중에 가장 가격이 높은 건 서코니 엔돌핀 엘리트 2죠. 33만 9천 원. 그리고 가격이 가장 낮은 모델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푸마의 DBA 나이트로 엘리트 4입니다. 28만 9천 원. 얼마 전에 입춘도 지났고요. 이제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3월부터는 뉴발란스의 2016 런유어웨이 하프레이스 서울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매 주말마다 이제 열리게 될 텐데요. 중급 러너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러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입문 러너분들도 레이스데이 슈즈를 장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께 리뷰해드린 푸마의 DBA 나이트로 엘리트 4도 꼭 리스트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러 가시기 전에는 꼭 저희 런업TV의 리뷰 영상을 시청하시고요.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에 매장에 가서 신호도 보시고 그런 후에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